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QILD 왜 고배당 근본주 투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ILD가 21년 12월 특별 배당을 실시했는데요. 지난 1월 7일날 배당을 줬는데 평소 배당의 2배가 넘는 배당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계좌는 1135달러, 그리고 저의 두 번째 계좌에서는 1662달러 라는 엄청난 역대급 배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QILD의 배당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여태까지 0.25달러를 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는데요. 이번 1월달에 0.499라는 지난 5년간 본 적 없는 역대급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2년 1월 한 달만 보면 약 2% 가까운 월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혹시 자기 자산을 깎아가면서 배당을 준 게 아닌가 싶지만 최근에 보면 그렇게 주가가 빠진 모습은 아닙니다. 따라서 리턴 오브 캐피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커버드콜 수익이 역대급으로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QILD의 원리를 살펴보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데 커버드콜 전략을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커버드콜 전략을 수행한다는 것은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인데, 예를 들면 QILG, XYLG,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PI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자산의 50% 정도는 주식을 사고 나머지 50%를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쓴다라고 한다면은 QILD는 자산의 100%를 콜옵션 매도 전략으로 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콜옵션 매도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QILD 투자자라면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나스닥 가격이 100달러인데 한 달 후에 120달러가 되는 콜옵션 상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매수자는 프리미엄을 5달러를 내야 되는 상품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QILD는 콜옵션을 매도했고 일반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프리미엄 5달러를 주고 이 상품을 샀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한 달 후에 나스닥이 120달러가 됐을 경우에는 자, 매수자는 얼마나 이득을 볼까요? 100달러 행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가격이 120달러에 도달하는 경우 100달러의 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자, 100달러 가격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자, 프리미엄 가격 5달러를 제외한 15달러가 이득인 겁니다. 자, 반대로 이 콜옵션을 매도한 QILD는 얼마나 이득을 볼까요? 네, 이 콜옵션 상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100달러에 매수해서 120달러에 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QILD 매도자는 손해난 게 없죠. 대신에 5달러의 프리미엄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QILD는 100달러를 샀다면 120달러가 되는 기대이익, 이 15달러를 받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이 5달러로 줄어버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요 부분을 반드시 이해해야 그 다음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자, 만약에 나스닥이 130달러 달성 시, 자, 매수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130달러면, 네, 프리미엄 가격 5를 빼고 25달러가 이득이겠죠. 자, 그런데 매도자인 QILD는 똑같이 5달러 이상은 벌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주식을 행사 가격에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정리해보자면 QQQ,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 오를 때 프리미엄은 5달러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방은 막혀있다 라고 QILD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는 좋은 상품이 이론적으로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은 상품인데 QQQ가 한 달 후에 110달러가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매수자는 행사 가격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5달러를 그대로 손해를 보겠죠. 하지만 QILD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5달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주가가 10달러 상승했기 때문에 총 15불의 이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스닥이 만약에 100달러 갔을 때는 실제로 매수자는 똑같이 5불을 손해보겠죠. 왜냐면은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런데 매도자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100달러에서 100달러가 됐다 하더라도 프리미엄 5달러는 이득을 보게 돼 있죠. 자, 그래서 QILD는 주가가 조금씩 오르거나 횡보할 시에도 이득을 낼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스닥이 크게 하락했을 때, 자, 100달러였는데 자, 90달러가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네, 매수자는 똑같이 5불을 손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매도자도 손해를 보죠. 100달러에 샀는데 90달러가 됐으면 10달러가 손해가 되는데, 자, 프리미엄 옵션 상품 판매 가격이 있기 때문에 5불 손해밖에 보질 않죠. 자, 반대로 80달러 달성 시에는 어떻습니까? 자, 매수자는 똑같이 5불 손해보고요. 매도자는 프리미엄 가격을 제외한
$20 마이너스 $5. 그래서 $15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옵션 상품 판매 가격이 어느 정도 막혀 있다 하더라도 하방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나스닥이 계속 하락하면 결국 QYLD도 손해를 보는 구조다. 나스닥이 끝없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QYLD를 설명해보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상방은 막혀있고 횡보 시에 가장 이득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락도 어느 정도 열려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나 이론적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이 QYLD를 나쁜 상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많이 봐서 QYLD 투자자인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QYLD의 실제 토탈 리턴입니다. 자, 토탈 리턴 연도별로 보면 자, QQQ가 19% 올랐을 때 3.7%, 자, 2015년 QQQ가 9% 올랐을 때 7%, 자, 그리고 2019년 QQQ가 39% 올랐을 때 22%, 그리고 2020년 48% 올랐을 때 8.7%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 사례를 볼 때 QQQ가 39% 올랐을 때 QYLD도 22% 올랐습니다. 자, 상방은 막혀있다라고 돼 있는데 주가가 점진적으로 천천히 오를 때는 굉장히 잘 따라간다라는 것이고, 자, 2020년처럼 변동폭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많이 못 따라가는 모습도 보여지지만 2017년, 2019년처럼 천천히 오를 때는 상당히 QQQ를 따라간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상방은 막혀있다. 실질적으로 토탈 리턴을 봤을 때는 아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적을 때는 절반 이상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자, 횡보장일 경우에는 물론 QQQ가 횡보장인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10% 이상 수익이 가능하고요. 하락장이 예상되는 경우, 그러니까 실제 QQQ가 하락하지 않을 경우, 하락장이 예상되는 그런 장이 됐을 때는 저는 2배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지금 이 2배의 배당금, 물론 12월 말쯤에 하락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 2배의 배당금이 어떻게 나왔느냐를 설명해보면, 자, 2022년 많은 사람들이 패드는 고용률만 나오면 인플레를 막겠다. 인플레를 막으려면은 오미크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금리를 올리겠다는 게 패드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죠. 자, 그래서 2022년 3번 금리를 최소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나스닥 인덱스 100, 즉 QQQ한테는 불리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실제 QQQ가 하락하든 하락하지 않든 투자자들의 심리가 기술주가 불리한 한 해가 된다라고 예상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락에 인버스에 베팅을 하게 되고, 자, 인버스 베팅을 하게 되면 해칭을 어떻게 합니까? 네, 뭐 예를 들면 SQQQ를 샀는데 해칭으로 TQQQ를 사진 않겠죠.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SQQQ를 많이 사고 해칭으로 뭐라 합니까? 예, 맞습니다. 콜옵션 매수로 해칭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QYLD 같은 콜옵션 매도자들은 이 프리미엄 상품을 많이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실제 주가가 박스 안에서 횡보를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락을 예상했는데 횡보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하락장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별로 하락이 안 된 상태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배도 배당이 가능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QYLD는 횡보하거나 조금밖에 오르지 않는다면 남들 돈을 못 벌 때 프리미엄을 버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이렇게 하락이 예상되는 베팅의 해칭 수요로서 QYLD가 어부지리를 얻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역대급 배당이 가능했던 이유이고, 앞으로 22년 이런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제 생각에는 21년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인덱스 기반으로 한 QQQ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하락 방어를 잘할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역대급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QYLD를 욕하는 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운 게, 자, QYLD 3년 토탈 리턴은 명백히 40%입니다. 이렇게 나스닥이 오르는 환경에서 QYLD는 이론적으로 QQQ가 많이 오를 때는 안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좋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안 좋다는 거죠. 차라리 QQQ를 투자하는 게 나았다는 얘기인데 왜 그것을 QQQ하고 비교하면서 QYLD를 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 토탈 리턴이 40%면요? 코카콜라보다 나았고요. 버라이즌보다 훨씬 나은 토탈 리턴을 만들어냈는데 왜 워렌 버핏 욕은 안 하고 왜 QYLD를 이렇게 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QILD를 22년도에도 계속 투자해도 좋을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겠죠. 하락을 예상하고 베팅하는 핵심 수요로 커버드콜 매수가 늘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 그런데 실질적으로 QQQ 방어력은 상당히 좋다. 인덱스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또한 QILD는 매월 1%씩 배당을 주기 때문에 성장주, 가치주를 매월 매수를 위한 현금 흐름이 필요한 사람들. 저처럼 받는 월급 전부를 생활비로 쓰거나 애들 교육비로 쓰는 이런 30, 40대 분들은 현금 흐름 창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QILD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매월 1에서 2% 배당으로 코스트 에버리지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QILD 근본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 이런 주가의 변동성이 적은 안정적 배당 투자가 결국 심리적으로 주식을 오랫동안 장기 투자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결국 이기는 투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QILD를 투자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QILD, RA 같은 이런 고배당으로 배당댐을 충분히 쌓아놓고 매월 배당을 받으면서 성장주나 기타 본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투자가 내 자산을 전부 QQQ에 넣거나 내 자산을 전부 성장주에 넣거나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사람. 그래서 현금 흐름 댐 전략을 쓰는 사람들이 QILD나 RA 같은 고배당 투자에 적합하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고배당 현금 흐름 중심으로 5년 동안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배당 성장 중심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했고 2022년 QILD를 10,000주를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한 8,000주 정도 모았는데요. 한 2,000주 정도 모으면 목표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고배당 현금 흐름을 투자하는 이유, 이제 월급과 보너스는 생활비로 많이 쓰는 40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젊은 시절 모았던 돈들을 이렇게 고배당 댐에 모아놓고 높은 배당을 바탕으로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열심히 폭풍 성장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QILD의 변동성은 지난 1월달 하락폭만 보다 QILD는 2% 빠졌고요. QQQ는 마이너스 4% 빠졌죠. 하락장에는 QILD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 그간 QQQ가 정말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22년에는 하락장, 행보장 혹은 주가가 천천히 오르는 그런 장이 펼쳐진다라고 생각한다면 QILD가 되려 QQQ보다 나은 성과를 내는 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어찌됐건 코카콜라나 버라이즌보다 지난 3년간 나은 성과를 냈습니다. 코카콜라하고 버라이즌 이 가치주를 욕해야지 QILD를 어떤 이론적 결론에만 의거해서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QILD 배당 받아보셨나요? 이 역대급 배당을 받아보고 내가 직접 한번 겪어보시고 그리고 QILD의 어떤 실제 토탈 리턴이 어땠는지 확인해보고 결론을 짓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